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불렸던 피프티. 잘 나가다가 거위가 자기 배를 직접 가른 꼴이 됐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재판을 취재했습니다. 그 안에선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지금까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주 음악 프로듀싱 업체 더 기버스 안성일 PD와의 진실 공방이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씨와 외부 세력을 지목하면서 피프티의 멤버 빼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멤버들은 직접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멤버가 한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재판에서 피프티 멤버들은 세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정산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멤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셋째, 연예 활동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그제야 어트랙트가 정산서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또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에 계약을 했던 스타크루라는 회사가 90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았는데 이걸 멤버들에게 사용했는지 어쨌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회사의 존재 자체가 어트랙트 대표의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신뢰가 깨졌고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보충적인 것을 제대로 달라라는 요청이었지 이게 좀 돈을 달라 이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 어트랙트의 입장은 다릅니다. 알려진 대로 대표가 외제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노모의 저축까지 80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정산 자료는 지난 5월까지는 외주에 맡겨뒀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됐을 뿐이고 스타크루에서 어트랙트로 계약이 넘어오는 건 멤버들이 모두 동의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했지만 소속사 측은 멤버들의 소송을 외부 세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트랙트 주식회사는 이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중소기획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K-팝의 미래를 짊어질 그러한 아티스트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한 외주 회사는 외부 세력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트레이닝 등에서 외주 업체 더 기버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성일 PD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어트랙트와 더 기버스 두 회사는 큐피트 곡의 저작권을 놓고 다투는 중인데요. 어트랙트는 더 기버스가 몰래 스웨덴 작곡가의 권리를 사서 저작권자로 안성일 PD를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버스는 이미 큐피트라는 곡이 발매되기 전에 스웨덴 작곡가의 지분을 더 기버스가 취득했고 어트랙트가 갖고 있는 건 저작 인접권일 뿐이란 겁니다. 어트랙트는 현재 안성일 씨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어트랙트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여전히 숙소도 연습실도 강남에 그대로 남아있다는데요. 어트랙트 측 변호사는 이 상황을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는 상황을 다뤘던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 있는 아이와 같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젊은 아티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사건들이 언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아티스트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려면 반으로 갈라야 했던 것처럼 누가 이기든 지든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만이 남을 듯합니다.